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대리TV의 쩐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최근에 코로나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국내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한 2주 정도로만 봐도요. 보시면 뭐 400명대 수준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머물고 300명대까지도 3월달 중순경에는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대까지도 좀 증가를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게 지금 3개월간의 확진자 수 추이입니다. 2월달에 1일 확진자 수가 전 세계 36만 명 정도 수준으로 조금 주춤했던 상황에서 백신은 계속적으로 접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추세 상향곡선을 그리면서 확진자 수가 4월 2일 기준에는 61만 명까지 거의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팬데믹, 3차, 4차 팬데믹이다 이렇게 뭐 얘기가 좀 되면서 유럽발 그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키로나주가 드디어 EMA에서 조건부 승인이죠. 그 이슈가 좀 터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스컴 등에서 이렇게 헤드라인에 유럽 가는 뭐 셀트리온 레키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셀트리온에 대한 레키로나주의 시판이 유럽에서 됐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매출이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님의 기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유럽에 레키로나주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지난달 26일 EMA에서 레키로나의 정식 품목 허가에 앞서서 사용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 공급 절차가 순항하고 있다라고 이런 그 관련 업계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뭐 현재 뭐 FDA에서 승인받은 약품 그리고 EMA에서 승인받은 약품이 각각 4개를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유럽에서 최종 승인이 돼서 만약에 시판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그 센세이션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에는.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이 셀트리온의 기대감이 레키로나 뿐이겠습니까? 많은 시밀러 약품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뭐 작년, 재작년 말부터도 이슈가 됐었던 3사 합병 이슈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 이미 공표가 되고 있고 예전에 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께서 3사를 합병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홀딩스를 만들어서 셀트리온 3사의 합병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고 실제로 셀트리온 홀딩스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근차근한 어떤 이런 계획성 있는 움직임으로 이 셀트리온 삼형제의 합병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전체 다 묶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셀트리온에서 레키로나 이 치료제의 이슈가 불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주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보면 그 부활절이었기 때문에요. 지난주 금요일이 시장이 다 지난주 한 목요일 새벽 정도 기준으로 해서 다 마감이 됐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1.7%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뭐 워낙 뭐 국채 금리가 이슈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1.6% 후반대만 돼도 막 주가가 밀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맷집이 좀 생기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져도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1.7% 이상 오른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잘못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돼도 시장에서는 그 충격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좀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시 세팅을 하니까 다시 백으로 됐네요. 다시 한번 좀 10년물 채권 그림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는 어찌 보면요, 이 채권 금리의 이슈도 좀 덜 해졌고,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요. 그렇다면 물론 뭐 조 바이든 후보가 약 2천조 가까이의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해서 그 관련 주식들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악재들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또다시 회복하고, 최근에는 빌 황이라는 분의 블록딜 그 이슈도 불거지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노무라 홀딩스가 급격하게 뭐 15% 이상 하락하면서 니케이 지수를 빼버리는 등 굉장히 좀 어떤 다양한 이슈들이 악재로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10년물 채권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1.7% 가까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파급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 받아들이는 시장의 어떤 충격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끝난 이 미국 시장도 보면 어찌됐건 간에 그 대부분의 시장 지수, 세계 주요 지수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거의 다 빨간불이죠. 거의 다 빨간불이고요. 미국, 일본 뭐 다 할 것 없이 유럽까지 싹 다 빨간불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시장이 좀 괜찮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중요한 그런 시점이 좀 아니겠냐 라고 좀 저는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좀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업종을 좀 보면요, 우선은 이 지수들이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일봉이거든요. 코스닥도 그렇고 흐름 자체가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흐름 자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60일평선 타고 가다가 살짝 들어 올리면서 양봉을 띄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갭을 띄우면서 올렸고요. 코스피도 어떤 종목을 들어가서 있든 간에 이 지수가 받쳐주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얘도 이 3개월간의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 국면에 있을 때에 62평선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전고점을 뚫어주니까 그냥 내리 22평선을 깨지 않고 이평선 정비열로 갔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또 없어요. 지금 거의 2021년부터 해서 3월달까지 3개월간 조정을 받고 굉장히 비슷한 흐름입니다. 제 기준에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흐름을 세게 이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도 역시 이 마찬가지의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 상대적으로는 뭐 좀 덜 올라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유례 없는 1000포인트까지도 증가해서 돌파할 수 있는 이 룸이 불과 30포인트만 돌파하면 전고점 돌파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수급이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음주, 다다음주 시장, 이 4월 시장은 좀 기대가 되는, 따뜻한 봄 날씨에 정말 양봉을 뜨끈뜨끈하게 좀 세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괜찮은 흐름을 저는 가져가고 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코스피의 현재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요, 외국인들이 좀 사고는 있어요. 3월 말 정도부터는 외국인들이 연일 뭐 적게는 뭐 한 400억, 그죠? 크게는 5천억 이상씩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뭐 연기금의 매도 때문에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을 조금 벗겨내고 보면 그래도 기관도 어느 정도 순매수의 흐름을 간헐적으로 좀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울러서 코스닥을 봤을 때 개인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코스닥은 기관, 특히 연기금이 계속 순매도로만 일관하진 않고 꽤 최근부터 한 3월부터는 이렇게 순매수를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셀트리온의 향후의 어떤 움직임들이나 이슈들, 또 고점 대비해서 상당 부분 빠져있는 그 주가 수준, 이 세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대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수량을 늘려나갈지, 아니면 상승할 때 어느 정도 라인에서 익절을 하고 뭐 좀 지켜보실지, 아니면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탄력성 있게 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시점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주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뭐 기아차, 만도, 모비스, 위아 이런 관련 종목들하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시장을 리딩했습니다. 뭐 바이오 쪽 종목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반짝 상승하고 나서 내리 밀리는 것 이후에는 각각의 뭐 승인, 뭐 FDA 무슨 승인 소식, 뭐 공시를 통한 어떤 이슈화된 어떤 이벤트에 대한 소식들, 이런 것들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 바이오들이 전체적으로 군집해서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을 본다면 이 쓰리바닥 같은 느낌 잡아주고, 현재 지난번에 고점을 돌파할 때에 좀 버거웠었던 자리죠. 32만원 정도 요 자리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얘가 여기서 안착을 해주고,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오거나 얘가 조금 더 밀리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120평선 정도 수준까지만 빠져도 이렇게요, 그죠? 올라올 거 아닙니까? 빠지고 뭐 다시 이렇게 좀 상승을 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당일에 좀 밀렸다가 당일에 바로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오는 흐름으로 이 윗구간, 이 32만원 구간을 이렇게 지켜준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추세를 상승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 만약에 눌리더라도 이 122평선이 지켜지는지 보면서 조금은 기다렸다가 122평선 터치할 때, 아니면 22평선이 올라붙어서 122평선과 20평선과 이평선들이 캔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지지라인이 섰을 때, 그때 좀 모아졌을 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든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도 이제 2020년 11월쯤에는 이평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모였었던 이때가 있었어요. 52평선, 62평선, 122평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평선들의 굉장히 좀 모여지면서 반등이 세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22평선을 뚫으면서 시작이 됐던 반등이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20평선을 돌파하면서 정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실은 이 정별이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눌려서 이평선 이격이 줄어들었을 때는 조금 더 매수하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셀트리온의 외국인은 3월 25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코스피가 조금은 순매수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는 현재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기관은 좀 팔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받쳐주고 있어요. 3월 29일 날에 33만원 정도를 돌파했을 땐 1220억 가까이 순매수했으니까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셀트리온도 셀트리온인데 제약부터 보면 아직 제약은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온 상태에서 20평선 돌파했다가 밀렸거든요. 제대로 다시 한번 아마 저는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지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지점들, 이 22평선을 돌파하면서 눌렸다가 양봉을 세면서 제대로 돌파한다는 흐름이 나온 이런 시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이렇게 캔들이 세워지면 이거는 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인데 22평선 밑바닥에서 끌어올라가는 느낌들,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오면 쭉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근데 아직 시그널은 안 나왔죠. 물론 뭐 살짝 이렇게 합병에 대한 이슈, 뭐 레키로나주에 대한 이슈, 이런 이슈들로 해서 반짝하긴 했지만, 이게 다시 제대로 된 추세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좀 실린 양봉으로 22평선과 52평선이 정비열되는 그 시점, 지금은 이평선들이 모여 있거든요. 52평선과 22평선이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좀 잘 잡아서 그때부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셀트리온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 수급도 항상 살펴보셔야 될 건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볼게요. 얘는 상당히 그 셀트리온과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했었던 요 시점, 이 시점이 어찌 보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지금 흐르면서 계속적으로 밀어 올렸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죠.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 좀 더 기다렸다가
20평선이 뭐 이렇게 흐름을 가져갈 때 캔들들이 여기를 한번 터치하고 지켜주는지 보고, 지켜준다면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한번 더 1차로 지지 라인을 한번 확인하고 또 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이제 투자자분들 개개인에 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그래도 괜찮게 이어갈 가능성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에 관심 있으신 종목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 해볼 필요가 있는 지점에 드디어 왔다. 조금 더 눌리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시장이 살짝 눌리면서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시장이 다 쏠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눌려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수급은 뭐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좀 뭐 워낙 긴 기간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지금 사고 있는 흐름은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은 아주 뭐 이 삼형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접근하실 건 절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의 한번 개별 공매도 잔고를 좀 볼게요. 우선 셀트리온입니다. 1년 동안 쭉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를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줄었어요. 800만 주 가까이 되던 이 잔고가 지금은 300만 주 가까이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는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고 있다. 그죠? 보시면 이 잔고가 굉장히 줄고 있잖아요. 굉장히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에 상당히 좀 많이 줄었던 것도 게임스탑발 이슈도 있었고요. 공매도에 대한 척결에 대한 뭐 로빈후드 서학개미의 이런 서학개미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공매도 척결 운동에 대해서 뭐 블랙베리라든지 AMC 또 게임스탑발 이슈가 생기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한 500, 600만 주의 공매도에서 400만 주대로 떨어지면서는 계속 지금 또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이슈는 괜찮구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은 공매도만 보면 뭐 오히려 조금은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네요. 그죠? 이렇게 오히려 조금은 상승을 하는 흐름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31일 기준으로는 조금 늘었네요. 그렇지만 앞서서 이렇게 300만 주 가까이 됐던 이런 100만 주 이상 갔던 뭐 이런 상황에서 비교해 본다면 지금 수준은 사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간다면 뭐 괜찮은 흐름도 좀 나오지 않겠느냐. 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크게 나쁘지 않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요즘에 제가 그리고 네, 제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유안타증권하고 제휴를 맺었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제휴 요청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제휴 콘텐츠로 좀 등록이 가능하고요. 유안타증권을 현재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자율로 후원해 주신다. 자율, 소위 말하는 뭐 자율 구독료, 자율 후원 료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그냥 이렇게 좀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해주시면서 유치자 정보에 제휴 콘텐츠하고 쩐대리만 검색을 해주셔서 등록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영상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고 영상 제작하는데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계좌를 등록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뭐 돈이 들거나 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조금 영상 보시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등록해 주신다면요 상당히 좀 감사하겠습니다. 뭐 한 2-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는 의미로 이렇게 등록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제휴를 지금 해서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유치자 등록하기 위해서 유한타 스마트 검색하셔서 계좌 개설해 주시고, 이렇게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 위해서 클릭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휴 컨텐츠 등록하셔서 쩐들이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바로 이제 등록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고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한번 계좌 개설해 주신다고 하면 상당히 좀 감사하고, 또 그런데 힘입어서 제가 더 열심히 더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인데 날씨가 조금 좋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4월 달에 시장은 굉장히 좀 밝지 않을까, 이런 좀 개인적인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조금은 좋지 않았던 흐름을 가져갔던 종목들도 반등하면서 수익권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요 제휴 컨텐츠 등록 꼭 좀 부탁드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